알코올 중독자들이 내가 알코올 중독일 리가 없어 하고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술을 좀 더 많이 마시기는 하지만 나는 중독자는 아니야. 그 다음에 뭐 내가 나 정도 마시는 사람은 세상에 세고 셌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안 마실 수 있겠니? 하고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의 명분을 만들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따 이제 얘기 나오겠지만 2017년에 이제 좀 사기를 많이 당하고 또 코로나가 와서 회사의 매출이 줄어들어서 좀 경영에 어떤 어려움이 왔고 이런 때 그냥 다른 사람 같으면 이미 망했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저는 그랬어요. 저기 다른 사람 같으면 망했는데 나 하나 되니까 지금 망하지 않고 견디는 거라 그러면서 술 마시는 핑계를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자기 방어 기제를 이렇게 핀 거죠. 방어 기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 탓을 합니다. 무조건 너 때문에 그렇게 됐고 이거 이해를 못하는 사람 또 가족 동료까지 내 편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남 탓을 하는 것은 오히려 겁이 나고 그 다음에 불안하고 그 다음에 자기 존재감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런 고민이 많아지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도피, 숨기, 뒤로 몰래 숨거나 아니면 세상에 일하고 맞닥뜨려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뒤에 숨어서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빠지는 그런 알코올 중독자의 세 가지 성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이장애가 왔어요. 그래서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의 단주 자조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서도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도 잘 안 믿는데요. 하루에 만약에 이업들이 소주를 5병을 먹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멸치 한 마리를 먹어요. 아니면 다시마 한 조각으로 먹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주를 먹지 않는 거예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이장애가 와서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먹다 보면 물을 먹어도 물도 토해요. 그다음에 속이 너무 쓰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창자가 꼬여서 이렇게 몸이 꼬인 상태로 화장실도 뭐 기어가다시피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면 증세가 나타나요. 일단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을 많이 먹어서 취하면 술 기운에 그냥 잠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잠이 들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절했다고 봐야 되는 수준이죠. 그러다가 이제 또 깨어나면 또 술을 먹고 일어나자마자 다시 또 술을 먹고 이런 증상이 나타났고요. 아까 이제 못 먹었다 보니까 배변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먹은 게 없으니까 대변은 나올 게 거의 없고요. 나중에 소변도 잘 안 나옵니다. 소변이 안 나왔을 때는 저는 샤워 꼭지를 틀어놓고요. 주저앉았어요. 샤워 부스 안에 들어가서 주저앉아서 샤워 꼭지가 제 사타구니 있는 대로 계속 물이 내려가면 찔끔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까지 해서 오줌을 소변을 보지 못하면 일단은 죽기 때문에 이뇨제를 먹어도 잘 안 나오고 그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샤워 부스에 의지해서 소변을 찔끔찔끔 너무 자주 그러는 거죠. 그리고 시원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찔끔 나오다 그냥 말고 그러기 때문에 또 한 20분 있다가 또 한 번 가서 샤워 부스에서 또 한 번 그러고 그게 이제 연속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알코올 중독자들은 아까 이제 우울해지고 초조해지고 자기 연민이 있고 그런 얘기를 쭉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특성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남을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남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판단되거나 아니면 자기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를 너무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집에 벌어갈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애들 양육하는데 양육비도 잘 줬는데 거기다가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전부 잘 하다가 혼자 있을 때 혼자 술 먹은 것 뿐인데 하고
하는 그 자기중심성,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이라든지 친구, 그 다음에 대인관계가 이제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관련된 책에 보면 소금에 절인 오이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생오이가 될 수 없다는 말이 나와요. 이미 알코올 중독자는 소금에 절여진 오이 장아찌가 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술을 30년간 안 먹고 죽을 때까지 안 먹어도 생오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는 그래서 이제 불치병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첫 번째 순교자형이 있습니다. 순교자형은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면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대해주면 저 사람은 기어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서 정상인이 될 거야 하고 순교하는 스타일의 사람을 순교자형이라고 하고요. 또 재밌지만 박해자형도 있습니다. 박해자형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혼하자 하는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상대방이 각성을 해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거든요. 또 술 친구형도 있습니다. 술 친구형은 차라리 나가서 사람들하고 먹으면서 뭐 싸우고 뭐 기물을 부시고 하지 말고 차라리 나랑 먹자 하고 이제 배우자가 같이 술 친구가 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또 이제 냉담자형은 이미 이제 버린 거죠. 이제 알코올 중독에 관련된 병원에 가면은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인데요. 입원을 시켜놓고 면회도 안 옵니다. 그리고 뭐 죽든 말든 그냥 뭐라고 그러죠? 내방 쳐놓는다고 그러나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을 이제 냉담자형이라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사람이 순교자형과 박해자형을 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쩔 때는 어르고 달래서 순교하는 스타일로 하다가 어쩔 때는 이혼하자고 협박을 하는 그런 이제 순교자형과 박해자형을 두 가지를 다 겸비했던 제 아내의 얘기입니다. 예. 일단은 알코올 중독이 가족병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려면 가족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가족도 공동의존 증세라고 그러는데요. 알코올 중독자랑 똑같은 증세가 일어납니다. 단지 술을 먹지 않았다 뿐이지 기물을 부시지 않는다 뿐이지 알코올 중독자와 똑같은 아까 얘기한 자기중심성의 성격, 불안, 초조, 우울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된 사람들은 가족도 같이 치료받으라는 걸 적극 권장드리고 싶습니다.